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큰 강의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시험도 연기가 됐고요. 1차 시험부터 연기가 됐고 2차 시험도 연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아직까지 2차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고 1차 시험도 날짜를 확정 지은 건 없지만 일단 동차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란스러운 시국인 거는 확실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사실 1년치의 이런 학습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계획된 강의 이외의 것들을 좀 제공해야 할지 학원과 또 강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동요되는 시기인 건 맞지만 하던 일을 열심히 하던 공부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준비된 특강도 사실 기본 강의를 마치고 또는 이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앞두고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하려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에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고 또 시험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최대한 잘 온라인이지만 잘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기존에 온라인으로 듣던 분들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오프라인으로 듣다가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딱딱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대로 강의할게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 아무도 없지만 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강의할게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과거 기출됐던 문제를 정리해서 큰 분류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유사하게 나왔던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또 과거에 먼저 선행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고 대비할 거고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사실 시험 문제들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 지금 현 기준에 맞게 답안을 해석해서 풀 거고요. 그다음 이제 논란이 되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족 피보험자, 무단운전한 아들의 친족 피보험자냐 아니냐, 운행자냐 운전자, 늘 이슈와 분쟁이 많은 그런 사건들, 그런 논점들에 대해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 견해와 또 실무적 견해, 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들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포인트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할 거고요. 기본 강의 시간 때 사실은 했었던 내용들이지만 조금 더 부연적으로 깊이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술이나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약술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사례 문제 속에서 약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계산 문제 또한 매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래서 기출냈던 계산 문제 그리고 제가 냈던 문제, 이거 문제풀이 동안에서 하겠지만 과거에 나왔었던 문제들은 이렇게 계산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계산 문제는 한 하루 정도 제가 빼서 할 거고요. 총 4주 정도에 거쳐서 한 2주 한 반은 제가 기출문제 속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들을 풀어볼 거고요. 3주차까지. 마지막 4주차에는 좀 문제도 풀겠지만 계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기본 강의를 다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혹 기본 강의를 안 드신 분들은 요거 요약 특강이니까 요거만 좀 들으면 되겠다. 전혀 절대 안 돼요.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푸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충분히 다 들으시고 이 문제를 듣기 바라요. 혹시 다른 학원이나 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도 뭐 기본 강의가 다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 풀듯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중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도 제가 넣어놨는데 정말 시험을 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좀 보면서 우리 강의할게요. 자, 제가 일단 자동차 보험의 가장 큰 고비는 일단 제일 어려워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례 문제의 1번. 이 사례 문제는 늘 수험생들에게는 아주 통곡의 벽이죠. 네, 아주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논리를 한번 잘못 세워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는. 예. 그리고 배점이 가장 많으니까. 요즘은 이제 쪼개져서 이제 30점 정도의 문제로 15점 이렇게 30점 정도의 문제로 출제되지만 과거에는 뭐 40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례 문제를 패스시키고 합격하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우리 사례를 기준으로 그 안에서의 논리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건데요. 사례 문제를 풀 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공부했으니까 제가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사례 문제를 일단 풀 때는 일단 책임의 주체를 따져야 돼요. 지금 시험 문제도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의 문제들로 주어져요.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례에서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니? 운행자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우리 공부했죠? 민법의 책임이든 자배법의 책임이든 이 지금 사례에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니? 대부분 우리 운행자 책임을 찾아야 돼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찾는 문제 하나. 그리고 약관에서 그래서 어떻게 줄 건데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줘요. 요즘 트렌드는 그래요. 과거는 이런 구분해서 주지 않았어요. 이 과거 문제들을 보면 그냥 사안의 논점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도록 돼 있었는데 요즘 문제는 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고, 자, 그 사람들이 약관상 어떤 지위에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니? 라는 문제를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 자배법은 운행자죠, 그죠? 자배법상 이 지금 사례에서, 주어진 사례에서 이 사람들 책임을 지는 이 배상 책임의 주체들이 누군지를 찾는 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약관상 책임에서 따질 때는 뭘 먼저 따져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강의 시간 때 공부했던 걸 거꾸로 진행해야 돼요. 뭐부터? 우리 특약 맨 마지막에 공부했죠. 특약은 뭐라 그랬어요? 특별약관이라는 건 보통보험 약관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선 적용해요. 우선 적용. 그래서 유인물에도 줬지만 제일 먼저 보상 책임을 따질 때는 특약을 따져야 돼요. 특약 위반 여부 공부했죠. 특약 위반의 결과 어때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면책된단 말이에요. 이 특약 위반 여부들을 따져야 돼요. 그럼 이 특약 위반을 따지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사안에서의 계약사항들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자, 김영피 보험자는 누구고 어떤 보험을 가입했고 어떤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계약사항 확인, 그리고 특약 여부의 위반 여부들을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제목은 특약 위반을 먼저 따져야 돼요. 자, 특약 위반을 먼저 따져야 되고, 특약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대인 원 빼고 다 면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관상 책임, 이 법률상 책임은 논지로 빼놓고, 이거는 여러분들 운행자와 운전자 뭐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빼놓고 약관상 책임을 따질 때는 특약을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각 담보 적용부터. 자, 특약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 다 면책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특약 위반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외. 자, 그런 예외 사유들이 있는지를 따져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그 예외적으로 보상되는 케이스가 4개 있었죠. 일단 시험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건 도난운전. 그리고 도난운전 이외에
취급업자,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취급업자가 사용 중 사고 난 경우에 대인배상투 예외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설명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 이건 약술로 일단 나올 수도 있죠. 특약 위반의 예외의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를 쓰는 거예요, 약술로.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고. 자, 이런 예외 사유들을 따져봐야 돼요. 만약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가 없다. 또는 특약 위반 뭐 볼 것도 없어요. 예외적으로 뭐 도난운전도 아니고 그냥 예외적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그냥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면책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 그 예외 사유가 뭔지를 봐서 적용되는 담보들을 이제 역으로 또 하나하나씩 그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도난운전이었다. 또는 그 이전에 특약 위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약 위반 사유가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했고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에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용되는 담보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 돼요.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2대로. 그럼 대인배상2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처럼 피보험자가 누구고 이게 지금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고 타인이 사망하고 사상하고 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한다라는 요건별로 하나씩 다시 또 검토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례 문제를 풀려면 30점짜리 문제 또 쪼개져가지고 15점짜리 문제가 혹 나온다 했을 때 사실은 써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우리 이 내용대로 검토한 것들을 하나하나 요건별로 다 답안을 작성하면 시간이 무지하게 모자랄 거예요. 이 문제 하나 쓰다가 90분 다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요약된 내용들을 답안에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인배상2를 이제 담보 적용을 해가지고 대인배상2의 보상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대인배상 요건 중에 뭐 타인에 해당한다, 뭐 2번, 3번 요건이었었던 소유사용관리 이런 거는 논점이 되지 않는 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관계없어요. 대인배상2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담보 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사람이 피보험자,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이냐 아니냐를 찾는 게 1번이에요. 공통적으로 대인배상 1이건 2건 자기 신체 사고건 무보험 자동차 상해건 답안에 쓸 내용은 이 사람들의 피보험자성 여부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면책사유 요 정도만 찾으면 돼요. 이 약관상 보상 책임에서는. 그럼 법률상 책임에서는 뭘 써야 될까요? 이 사람이 책임지는 자가 운행자인지 운전자인지를 찾아야 되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라도 보호의 대상은 누구예요? 타인이란 말이에요. 타인성만 검토하면 돼요. 자, 답안에 사실 들어갈 내용들은 지금 제가 함축적으로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답안에 쓰는 거야.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간에는 이 훈련 플러스 이 훈련을 이제 보통 언제 하냐면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여기에 이걸 쓰기 위해서 더 깊이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때, 모의고사 때 할 이것도 미리 연습하는 거죠. 사실 이제 시험이 밀려져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혹자들은 10월이다, 11월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요. 8월에 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백신이 나와가지고, 8월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되, 사실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 수험생들 좀 짜증나요. 지치죠. 왜? 머릿속에 유지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나도 짜증날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지금 주어진 거니까. 일단 지치 말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것들을 공부하되, 요거 답안을 쓰는 훈련들도 미리 하는 게 좋죠. 그죠? 미리 하시자는 얘기예요. 사실 기간이, 이제 모의고사나 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안심 특강은 계속 4주간 진행될 거예요. 변경 없이. 그러니까 저는 계획된 대로 이걸 공부할 거고,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공부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 담보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다, 그러면 여기 유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특약 위반 여부를 따져가지고, 특약의 예외 사유다 그러면 그 특약의 예외 사유가 또 적용되는 담보들이 다르잖아요. 도난일 때, 설명 위반일 때, 다 다르잖아요. 적용되는 담보들이. 그 담보들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합시다. 사실 1번 이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과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빈도가 잦았던 건 일단 무단운전이에요. 무단운전. 무단운전하고 엮인 무면허. 또 무면허와 엮인,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특약 여부에 따른 특약 위반.
자,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에 무단운전, 뭐, 뭔가 막 엮이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사례들이 예상되겠다라고 느껴지죠? 예, 그거예요. 자, 특약 위반으로 무단운전인데 이걸 도난운전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그 무단운전 했던 자가 친족 피보험자거나 또는 무단운전을 했던 애가 그 뭐 정비소의 직원이었다던거나 뭐 이런 문제들과 다른 사례들이 믹싱돼서 나오는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한 과거 20년 문제 중에 이게 한 7번 정도 나왔어. 7회 정도. 오늘 유인물에는 한 5문제를 제가 요약했는데 실제로 이런 무단운전, 무면허 이런 관련된 문제들은 한 8, 9문제, 7, 8문제 가까이가 20년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안 나왔거든요. 최근에 나온 게 한 4년 전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게 4년 전이니까 또 확률상 빈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면 이거는 아마 수험생들이 거의 다 쓸 거예요. 변별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없지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과거에 많이 기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그러니까 무단운전이나 뭐 특약 위반 무면허를 베이스로 두고 이 베이스에서 하나 무슨 다른 보험사를 껴서 문제를 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오늘 이제 저랑 공부하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무단운전 내용들을 오늘 다 문제를 볼 수 있을지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는 데까지 일단 열심히 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자, 1번 문제. 문제를 한번 읽으면서 같이 좀 풀겠습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족 한정 특에 가입했어요.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김영피 보험자 A에 종업원 B가 김영피 보험자의 서랍에 보관된 피보험자 차량의 키를 임의로 꺼내어 무면허 상태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끊어봐요. 자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우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뭘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A차예요. 지금 이 차는. 자 이 A차를 누가 운전하냐면 그 A 김영피 보험자의 종업원 직원 B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원이 사장차를 훔쳐탄 거예요. 무면허죠. 여기 아직 무면허라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죠. 임의로 꺼내서 탔대요. 임의라는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했잖아. 무단운전 일단 핵심이 되는 무단운전. 무단운전이죠.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와요. 뒤에 보면. 그리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어요. 누가? 그 직원이. 자, 근데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 계약 내용은 가족 한정 특약이에요. 자, 직원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종업원, B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종업원인데 자녀일 수도 있겠죠. 종업원인데 배우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원, 배우자이자 자녀이자 종업원인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 말 안 쓰겠죠. 종업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가족관계 아니란 얘기예요. 뭐 따지란 얘기야? 특약이 위반 사유냐 아니냐를 따지란 문제죠. 이 내용 계약상 요즘 같은 트렌드의 문제는 언제 보험 계약을 무슨 가입으로 가입을 했다. 계약사항을 따로 뒤에 가면 나와요. 요즘 트렌드의 문제는. 계약사항을 주어지지만 이때 당시 23회 기출 때는 계약사항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어? 한 줄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족안정 특약, 누가 김영피 보험자, A가 김영피 보험자다. 계약사항이 문제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C를 사상케 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C는 무단운전의 피해자예요. 그죠?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 혹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감이 오죠. 아, 이건 무단운전의 보유자의 책임과 무단운전했던 사람의 책임을 따져야 되네. 자, 운행자 책임을 일단 그렇게 따져야 될 것 같고, 보험계약 사항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가족이 아니니까 이거 특약 위반이구나. 특약 위반인데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가 되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을 찾았다면 오케이. 그 순서대로 이제 답안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해는 하고 답은 찾아도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절대 합격 못해요. 자, 우리 2차 시험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알고 있는 걸 내가 체크해가지고 푸는 1차 문하고는 완전 다르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써내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써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출제위원한테. 그러면 얼마나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에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써야 돼요. 이거 훈련해요. 훈련. 그러니까 참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오늘 반복적으로 이 문제를 볼 텐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머릿속에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기계적으로. 무단운전하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단운전에 일단 뭐 정의나 의의들 어떤 것들을 무단운전이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한다. 여러분들이 나름의 이 답안 써야 되는 기술들은 연습해야 돼요. 자,
많은 문제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서로 하원끼리 문제도 돌아보고 또 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쓴 답안을 그대로 쓰진 않으셔도 제 답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답안으로 좀 만들어서 답안을 좀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진 않았지만 요즘은 분명히 이런 문제도 지금 주어진다 그러면 1번 법률상 책임을 따져라. 법률상 배상 책임 관계를 따져라.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문제 사례 속에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자들을 나열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논해야 될 거. 자, 이때 논점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은 이거를 구분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서술하시오. 이거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은 논점으로 잡고 여러분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문제에서 논점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그 논점들을 이렇게 체크해 놔야지. 이 논점들은. 따지고 써야 할 논점들은. 자, 그럼 무단운전 논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면허 운전 논점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특약 위반에 대한 부분들도 논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익숙했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법률상 책임 밑에. 자, A는 누구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무단운전의 보유자예요. 보유자. 보유자이자 소유자예요. 얘 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운전은 누가 하냐면 이 B가 하는데 얘는 누구예요? 무단운전자예요. 자, 무단운전자고 다친 건 누가 다치냐면 이 C가 다칩니다. 얘는 누구냐면 그냥 지나가던 무단횡단하던 차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 외부인. 자, 이거 가지고도 질문 많더라고요. 차 내인, 차 외부인. 이건 기본 강의 확인하시고. 내 차 밖에 있는 사람 다 외부인이에요. 외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죠. 얘 차 기준에서는 차 외부인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얘 보유자인 이 A의 책임들을 따져야 돼. 일단 이 사례는 무단운전이란 말이에요. 자, 무단운전에서 보유자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건 딱 두 개 검토해야 돼요. 그죠? 뭐? 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가 있었냐 없었냐를 일단 따져야 돼요. 자, 주관적 인식 유무는 너 이거 무단운전 차네. 나 그거 알았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C가 무단운전 사실을 만약 알았다면 우리 사례 속에서 많이 등장하겠지만 내가 알고 탑승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뭘까요? 야, 니네 아빠 차 타자. 니네 아빠 차 몰고 가서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런 거. 알고 있었던 적극 종용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거 아닌 주관적 인식 유무가 없었던 자. 지금 이 씨는 무단운전에서 오는 차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무면허운전, 무단운전 차인지 알았어요, 몰라서? 몰랐다고요. 이랬을 때 얘는 거의 대부분 얘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하나, 만약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 좀 깊이 가는 거예요. 무단운전 사실을 알아도 주관적 인식 유무가 있었어요. 주관적 인식 유무가 있었는데도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 기본강의 시간 때 공부했죠? 어떤 경우?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뭐 출산을 앞두고 만약 이상하게 그런 사안이었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준. 그런 경우 아닌 우리 시험에 문제 나오는 대부분의 무단운전의 케이스는 거의 다 차 외부인인 경우와 적극 종용하는 경우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차 외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거 이 없죠? 이 설이 없어.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와진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1. 무단운전으로 인한 무단운전은 이런 거고 차 외부인 이 C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진다. 그래서 답안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법률상 배상 책임에서 얘의 운행자 책임을 검토할 때 이 법률상 책임 A의 운행자 책임을 검토할 때는 C에 대해서 얘가 인식할 유무 답안을 자세히 읽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밑줄 긋고 포인트는 뭐예요? 주관적 인식 유무 없었어요. 주관적 인식 유무 없었다는 건 무단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는 몰랐다고요. 그냥 무단 횡단한 것뿐이야. 이 경우에 얘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진다. 이 설 없어요. 얘가 얘한테 책임지는 것. 자, 얘는 무단운전자죠. 얘가 얘한테 지는 것도 얘는 운행자잖아요. 얘도 운행자, 얘도 운행자. 다친 얘에 대해서 둘 다 운행자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요즘 트렌드로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 1번 항목에 해당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은 A는 운행자다. A는 운행자고 왜? 이 C는 주관적 인식 유무가 없었다. B도 운행자다. 무단운전 행위를 한 운행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로 이 C 무단 횡단한 이 C는 얘에게 운행자 책임진다. 그래서 A와 B 모두 다 C에게 운행자 책임을 진다. 그럼 법률상 책임 다 찾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때 당시에는 지금 기준으로 이해하면 너무 간단했지.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이해 가시죠? 어떤 기준인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찾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별표 2에 이게 난이도 쉬운 거야.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책임의 주체도 몇 명 나와요? 2명. A하고 B밖에 안 나와. 자, 우리 이 윗단은 아직 안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윗단을 보는 2번. 아마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1. 법률상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A, B의 책임을 논하시오. 자, 법률상 배상 책임에 운행자 책임이 우선 적용돼.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니까 얘네들이 운행자라고 말한 거지만 문제에서 법률상 책임을 논하라고 말하면 뭐도 논해줘야 되냐면 민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해줘야 돼요. 운행자 책임에 대한 자배법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책임도 논하라고 말하면 민법상의 책임도 논해야 돼요. 얘 민법상 책임 있냐고요? 민법상 책임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이 경우에 만약 차량 열쇠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면 얘 과실을 일단 찾기 어려운데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만약 있다 그러면 민법상 책임도 따져봐야 돼요. 얘는 고의 과실이 얘한테 분명 있죠. 과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민법상 책임도 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뭐가 우선 적용되니까. 민법은 우선 적용되지 않아요. 뭐가 우선?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니까. 근데 만약 문제에서 민법상의 책임을 논하라고 하면 민법상의 책임도 따져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법률상 책임에 있어서 또는 법률상 책임이라고 안 주고 아예 문제에서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논하라고 말하면 A, B의 운행자 책임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법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약관상 책임을 따져야지. 약관상 보상 책임. 자, 제일 먼저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요걸 다 쓰기 전에 여러분들 요 도식화된 거 있죠? 요 도식화되어 있는 이거를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 초안지를 줍니다. 모든 과목마다 요 초안지에다 이거 먼저 그리세요. 또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답안지에다 이 그림 그려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근데 플러스 점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림으로 답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 답안을 써 내려가야 됩니다. 답안지에다 이 도식화하는 건 상관없어요. 아마 출제위원분들도 이 내용 다 알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체크해놓고 이건 사실은 이게 답은 아니잖아요. 이걸로 써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용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 시간 줄이기 위해서. 자, 어쨌건 A하고 B 둘 다 법률상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은 져요. 그 내용 쓰면 되고. 약관상 책임은 제가 뭐부터 공부하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형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김영필 보호자 1인 한정 특약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담보로 가입했다. 특약 가입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특약사항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건 뭐죠? 바로 이 사람들이 피보험자냐 아니냐 각 담보 적용마다 담보별로 적용만 먼저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특약을 주어줬어요. 특약 위반에 따른 결과는 달라지니까. 자, 특약 위반 사유가 있는지 특약 위반에 해당하면 대인배상 원 빼고 다 면책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가족 한정 특약 가입이에요. 가특. 자, 가특 위반했어요. 왜? B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종업원이라며.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B 기준에서 보면 가족이 아니니까 당연히 보험사는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 담보가 면책이에요. 가특 위반은 대인 원 제외, 대인 원 제외하고 올 면책이에요. 근데 위반에 예외 사유가 있죠. 이게 중요하지. 예외 사유가 있다 그럴 땐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원래 대인배상 원 빼고 면책인데 지금 이건 특약 위반이에요.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예외 사유 4가지 외우라 그랬죠. 도난, 설명 의무 위반, 운전 중이 아닌 경우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각 사례에서 문제가 나오면. 또 취급업자가 취급을 의뢰했을 때 우리가 책임지는 경우, 취급업자의 경우, 이 경우는 무슨 경우? 대표적인 도난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예요. 도난. 자, 이거 기본 강의 시간에 도난의 범위는 설명했으니까 무단운전도 도난으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난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특약 위반이지만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로 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각 담보들을 또다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적용되는 담보는 뭐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적용되는 담보가 도난의 경우 대인 투하, 자기 신체 사고만 담보돼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여기서 이제 끄집어 들어가서 다시 대인 원, 자기 신체 사고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 요걸 묶어가지고 작성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요걸로 따라서 들어가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대인 배상 2. 대인 배상 2는 예외적으로 이제 보상되니까 대인 배상 1은 원래 됐고, 그죠? 대인 1은 왜 가특 위반이라 하더라도 특약 위반이도 대인 1은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 대인 1, 2를 묶어가지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답안 쓰는 목차 잡는 연습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대인 배상 1, 2 이렇게 하고 답안을 이제 또 풀어가는 거예요. 대인 배상 1, 2를 적용시키려면 뭐부터 따져야 돼, 이제? 얘들이 피보험자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야지. 누가? A하고 B가 책임을 지는 얘들이 대인 배상 2는 1, 2는 뭐예요?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사람들이 피보험자여야 물어주는 게 대인 배상 1, 2잖아요. 자, 그러면 책임의 주체가 되는 A하고 얘 B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건대로라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여야죠. 이해가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돼요. A는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죠. 무슨 피보험자? 얘는 기명 피보험자예요. 그죠? B는 여기서 문제지. 얘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왜? 피보험자가 되려면 기친승사운 우리가 공부한 그 5가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인데 얘는 지금 친족 피보험자도 아니고 직원이지만 A를 위해서 운전한 경우도 아니에요. A를 위해서 운전했다면 운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무단 운전한 행위로서 얘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대인배상 1, 2의 기준에 여기다 이거 쓰면 좋겠죠. 피보험자 여부. 자, 피보험자 기준에서 얘는 둘 다 피보험자는 아니고 얘는 기명 피보험자, 얘 B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 답안으로 쓰면 되지. 피보험자성 또는 A의 지위, B의 지위 이렇게 써놓고 A는 기명 피보험자다. B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무단운전자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따져야 돼요? 두 번째가 대인배상 1, 2에서 나눠줘야 되는 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제가 강조 계속했지만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 또 타인이 사상 요거는 논해져야 되는데 이걸 다 답안에 못 쓰잖아요. 이거 15점짜리, 20점짜리를 그거 다 세부다에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건 그냥 생략 안 써도 돼요.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지 뭐 이거 지금 무단운전한 경우면 그죠? 그리고 타인에 해당하면 나 빼고 남이 다쳤으면 타인이란 말 이런 건 논점 안 정해줘도 돼요.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건 뭐냐면 무면허 운전은 논점이 되겠죠. 면책 사유를 바로 논하면 돼요.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 이렇게 해놓고 목차로 하면 야 대인배상 2에서 얘 피보험자는 중요하고 면책 사유도 중요한데 그 면책 사유 중에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중요하구나. 그럼 여기다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돼요. 무면허 운전 약관 뭐 어떻게 하나? 이건 외워놓으면 좋죠. 무면허 약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합니다. 라고 약관 대인배상 2에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적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무면허,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해야 돼요. 피보험자의 무면허. 그 다음 두 번째, 기피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하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B의 책임 우리가 다시 원점 여기로 돌아가서 자, 이게 맨 위에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려놓는 게 좋아요. 자, 책임관계 얘네는 대인배상 1 뭐 이런 논하기 전에 법률상 운행자였죠. 자, 요 갑보험사 기준에서 얘 피보험자 여부를 따지려고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명 피보험자예요, 이제. 얘는 피보험자 아니에요. 자, 피보험자 아닌 자의 무면허 운전이에요. 얘는 지금 일단. 그러니까 요 요건상으로 봐도 얘는 무면허 운전인데 피보험자도 아니야. 얘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질 일이 하등 없어요. 얘가 운행자일지라도 대인배상 1, 2 얘는 피보험자가 아니야. 일단 첫 번째에서부터 대인배상 1, 2를 얘를 줄 수가 없어. 왜?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에 대한 책임으로 보험사는 책임 여부만 따지면 돼요. 얘는 기명 피보험자예요. 그죠? 자, 기명 피보험자고 얘는 무면허 운전했어요, 안 했어요? 얘가 무면허 운전을 하진 않았어. 또 얘는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지금 이 상황에 있었어요? 얘가 무단운전했는데 얘가 무슨 명시적, 묵시적 승인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는? A는.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으로 면책시킬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C에게 대인배상 1이건 대인배상 2건 면책이 불가해. 다 부책시켜야 돼요. 왜? 얘는 피보험자고요. 요건상 면책시킬 수가 없다고.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자용 운행중 관리중 운행중 법률상 책임도 지죠. 무슨 책임? 자회법상 책임지잖아 A가. 그리고 무면허 운전 면책을 시키려고 봤더니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도 없었고 피보험자 얘의 무면허 운전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인배상 1, 2는 면책시킬 수가 없어. 누구의 책임 때문에? A의 책임 때문에.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C는 대인배상 1, 2를 다 부책받아요. 갑보험사. 그럼 이렇게 풀고, 자, 뭐 3. 적용. 또는 뭐 사안의 적용. 또는 뭐 결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요 보험사 갑이라고 돼 있나? 문제에서? 뭐 어딘지 모르겠죠. 하여튼 보험사는 누구에게? C에게 대인배상 1, 2 다 부책한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자, 얘가 B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 누구 잘못이에요? B 잘못 때문에 보험금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누구? A의 책임을 물어주기 위해서. 그럼 이 C가 피보험자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친족 피보험자다 이러면 고의사고를 제외하고는 구상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구상. 누구에게? B에게 구상합니다. 왜냐?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돈 쓸데없이 나갔어. 물어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되게 간단한 문제고 쉽죠? 제가 그래서 난이도도 별 2개밖에 안 했는데 이 문제는 뭐 워낙 유명한 문제고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사례가 기본적인 무단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패턴이에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답안 쓰기 수월하니까. 여기에서 뭐 다른 게 하나 섞일 수 있겠죠. 다친 사람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뭐 중간에 뭐 유상운송이나 다른 사례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기본 베이스 사례하에서 좀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니까 외워두시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제들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논란들이 생기지만 지금 이건 아주 그냥 노멀한 뭐 이견이 없는 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B가 다치거나 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지금은 뭐 그냥 보행자를 친 사고지만 뭐 차 대 차끼리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의 문제들이 이제 다음 문제들부터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뭐 저는 사실 뭐 외우라고 자동차 보험은 절대적으로 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이해를 해야 하지만 계속 이해가 잘 된 것들을 반복하면 외워져요. 이거는 외워져야 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잠깐 쉴까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